안녕하세요. 사진이 좋아 채널의 사진작가 박용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와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광각 렌즈, 표준 렌즈, 망원 렌즈로 구분이 됩니다. 표준 렌즈라는 것은 인간의 시각과 비슷한 각도로 보여지는 것을 표준 렌즈라고 하는데요. 카메라에서는 35mm부터 85mm 정도까지를 표준 렌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인간의 시각보다 좀 더 넓게 보이는 화각을 가진 것을 광각 렌즈,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찍을 수 있는 망원 렌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각 렌즈는 35mm 이하의 렌즈를 광각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24mm 이하가 광각이 되고요. 16mm 이하는 초광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mm 이상이 되면 망원 렌즈가 되는데 미리수에 따라서 멀리 있는 게 더 가까이 촬영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50mm일 때, 표준일 때 우리가 보는 각도와 비슷한 장면이 촬영이 되게 되고요. 망원, 미리수가 크면 클수록 사진이 확대되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사람이 보던 시각보다 더 넓게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풍경 사진에 적합합니다. 18mm 광각으로 찍었을 때 광폭이 굉장히 크죠. 표준 미리수로 봤을 때 우리가 요 풍경에서 요 정도 45도, 약 40도에서 45도 각도의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표준이고요. 망원으로 보시게 되면 점점점 확대가 되어서 촬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수가 크면 클수록 더 확대가 되고요. 미리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넓게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자, 그러면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즈를 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렌즈는 20mm로 찍을 수 있는 캐논에서 생산한 렌즈입니다. EF 자동 초점을 가지고 있는 렌즈고요. 1대 2.8, F 값이 2.8부터 22까지 다양하게 찍을 수 있는 렌즈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한 가지 미리수로 촬영되는 것을 단렌즈라고 합니다. 이 렌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캐논에서 만든 렌즈고요. 자동 초점이 되는 렌즈입니다. 24mm 단렌즈고요. 1대 1.4, 1.4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렌즈가 되겠습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L이라고 표시된 것은 여기 빨간 링이 있죠. 고급의 럭셔리라는 뜻입니다. 캐논의 고급 렌즈입니다. 그리고 24mm 두 번째 버전이고요. USM 손떨림 방지와 특수 코팅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자동으로 초점이 되고 수동 초점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EFS24. EFS라는 것은 크롭 바디, 캐논의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풀프레임 바디와 크롭 바디가 있는데요. 크롭 바디용 렌즈다. 그리고 24mm 전용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캐논에서 만든 자동 초점 35mm의 렌즈고요. 렌즈 밝기는 1대 1.4 럭셔리 렌즈, 빨간 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럭셔리 렌즈는 가격대가 비싸고요. 또 이 수치가 F 값인데요. 1.4까지 내려가면 비싼 렌즈가 됐습니다. 아마추어용 렌즈는 보통 F 값이 3.5 또는 4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자, 이 렌즈는 캐논의 명품 렌즈입니다. 빨간 링이 있는 걸로 봐서 럭셔리 렌즈가 맞고요. 24mm부터 70mm까지 촬영할 수 있는 줌 렌즈입니다. 여기 보시면 24mm부터 70mm까지 이 경통을 돌려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떨리 방지 기능과 자동 수동 초점 기능이 있습니다. 이 렌즈는 시그마에서 만든 줌 렌즈고요. 24에서 70mm까지입니다. 1대 2.8, F 값이 2.8이고요.
파이 값은 82mm,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 82mm입니다. 요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필터를 사실 때 82mm 짜리 필터를 사시면 딱 맞게 됩니다. 다음은 캐논 준 렌즈고요. EFS S 크롭 렌즈입니다. 185. 우리가 카메라를 사시면 보통 딸려 나오는 번들 렌즈라고 하죠. 18에서 55mm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1대 3.5에서 5.6이라고 되어 있는데 3.5는 18mm일 때 3.5 조리개 값이 지원이 되고요. 55mm일 때는 최저 조리개 값이 5.6이 됩니다. IS 손떨림 방지 기능이 물론 있고요. 두 번째 버전의 렌즈입니다. 그리고 반지름 값은 58m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렌즈를 볼 때 어떤 렌즈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렌즈는 캐논에서 만든 30에서 105mm 렌즈고요. 이 카메라 렌즈는 캐논에서 만든 70에 200mm 렌즈입니다. 70mm부터 200mm까지 쓸 수 있는 렌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버튼 1.5m 그리고 3m 측정할 수 있는데 최소 초점 거리가 됩니다. 최소 초점 거리가 1.5m 이상 되어야 초점이 맞아져서 사진이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 렌즈는 니콘 렌즈입니다. 니콘 렌즈. 예. 자동 초점과 수동 초점이 되고요. 거리는 6m 이상 촬영이 가능하고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역시 니콘의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어안 렌즈라고 하는데 초광각 렌즈입니다. 8mm, 그러니까 35mm가 우리 표준 렌즈라고 말씀드렸는데 8mm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광각으로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8mm 정도면 160도 정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렌즈가 볼록 튀어나와 보여서 PCI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어안 렌즈로 본 촬영 각도입니다. 어안 렌즈의 특징상 건물이 이렇게 휘어지게 촬영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지금 보시는 카메라는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하이엔드 카메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하이엔드 카메라는 고성능의 렌즈를 장착하고 있지만 렌즈가 교환이 안되고 카메라에 붙어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하이엔드 카메라 계속 보시겠습니다. 캐논에서 만든 하이엔드 카메라입니다. 이제 DSLR 카메라입니다. 렌즈 교환이 가능하고요. 캐논에서 만든 6D라는 DSLR 카메라입니다. 고급 기종이죠. 1DX. 니콘에서 만든 아마추어용 카메라입니다. D7200 시리즈고요. 크롭 사이즈입니다. 니콘에서 만든 802 디지털 카메라고요. FX 풀바디입니다. 풀프레임 바디입니다. 캐논 5D입니다. 우리가 DSLR 하면 이렇게 중간에 미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미러. 거울이 벤타 프리즘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눈으로 보여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거울이 있는 게 DSLR 카메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미러리스 카메라는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이 없고 바로 CCD가 있죠. EOS R 시리즈입니다. 캐논에서는 R이라고 붙이고요. 니콘은 Z라고 붙여서 시리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R7 캐논의 미러리스 카메라죠. R7이고요.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DSLR보다는 디자인이 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니콘에서 만든 Z 시리즈고요. 미러리스입니다. 니콘 미러리스 카메라죠.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렌즈를 사용할 수 있게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곧 나오게 될 렌즈들이 이 까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앞으로 곧 시판하게 될 렌즈들입니다. 구형 렌즈, 그러니까 DSLR 렌즈를 미러리스 카메라에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 게 이 아답터가 있습니다. 가격은 한 20만원 정도 하는데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러리스 카메라용으로 제작된 렌즈가 훨씬 더 깔끔하고 정확한 사진을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캐논과 니콘의 크롭바디 아마추어용 카메라들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캐논과 니콘은 디자인적으로 살짝 다르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논 카메라입니다. 캐논 카메라는 설정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카메라 촬영에 대한 모드, 두 번째가 재생, 세 번째가 설정, 그 다음에 개인 옵션 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화질인데요. 화질은 스몰, 미디움, 라지, 그리고 라우 2, 라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질은 가급적 큰 사이즈로 찍으시는 게 좋고요. 라지, 이렇게 라지가 있고 라지 파인이 있는데, 라지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화질이 좀 불안하게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파인, 미디움 파인, 라지 파인으로 찍으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나중에 포토샵이라든지 어떤 이미지 프로그램에서 다시 손볼 계획을 가지고 찍는 게 라우 파일입니다. JPG와 라우의 제일 큰 차이점은, JPG는 사진을 찍을 때 데이터를 압축해서 파일 크기가 작아집니다. 라우 파일은 CCD에 받아들인 그 모든 정보를 다 기록을 해서 파일 상태가 굉장히 큰 상태, 원본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정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하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아마추어인 분들은 라우 촬영을 이렇게 꺼두시고 JPG로 촬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라우 파일은 차후에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논 카메라 후면을 보고 계신데요.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고요. 사진 재생, 사진 삭제, 그리고 온오프가 있는데, 원래 전원은 한 칸만 돌렸을 때 전원이 들어오고요. 이거는 두 칸을 돌렸을 때 요 하얀색 줄 표시 있는 요 뒤에 조거 다이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다이얼이, 카메라 앞쪽에 다이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조리개를 설정할 수 있을 수가 있고, 뒤에 다이얼은 셔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다른 또 버튼을 누르고 해야 되는데,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조거 다이얼을 켜고 끄고 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두 번째, 일반적으로 쭉 봤을 때 크게 문제 없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설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픽처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자동 있고요, 인물, 그리고
표준, 인물사진, 풍경, 뉴트럴, 충신 설정, 모노크롬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평소에는 표준으로 쓰시고요. 모노크롬은 흑백 사진을 촬영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AWB라고 되어 있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쓰시면 됩니다. 요즘 카메라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색감을 어느 정도는 다 맞춰줍니다. 이 K 모드는 켈빈도 촬영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광을 분석을 하고 그 조건에 맞는 켈빈도로 사진을 찍게 되는 전문가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모드에서는 별게 없어서 지나왔고요. 설정 모드에서 제일 첫 번째가 메모리 카드 포맷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기능에서 이건 약간 중급자 과정에 속하는데, 혹시 내 카메라가 사진을 찍었더니 좀 많이 붉게 항상 찍히더라, 또는 푸르게 찍히더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을 조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지는데요. 만약에 붉은색으로 많이 찍히면 이거를 왼쪽으로 옮겨서 설정을 해주시면 약간 파란색으로 찍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이나 분홍색을 원하시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논 카메라 윗부분입니다.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자동, 그 다음 드라이브, 고속 연사, ISO, 플래시 노출 보정, 그 다음에 야간에 여기에 조명이 들어와서 글씨를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조명 버튼이 되겠습니다. 여기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현재 저는 K 모드로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AWB라고 하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셔터 값이고요, 조리개 값입니다. 화질, 그리고 노출 보정 바가 됩니다. 노출 보정 바. ISO는 현재 200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말이고요. 카메라 배터리 잔량 표시죠. 그리고 여기는 측광 모드가 되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원샷, 싱글 초점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번 셔터를 누를 때 한 장이 찍히고, 드라이브를 눌러서 여러 장이 찍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999로 표시된 것은 메모리가 999장 이상을 촬영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니콘의 메뉴 설정입니다. 카메라 메뉴에서 일반적으로 보실 거는, 니콘은 픽처 컨트롤 설정에서 VI라고 해서 선명하게 기능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촬영하시면 훨씬 더 사진이 또렷하게 찍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패너 모양으로 가시면 메모리 카드 포맷 하실 수가 있고요. 니콘에서도 역시 화이트 밸런스에서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쓰실 수가 있는데, 오토로 쓰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캐논에서 색깔 조정한 것처럼 니콘에도 사진을 찍었더니 좀 붉게 찍히더라 하면 약간 내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들이 캐논이나 니콘은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붉은색 색감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푸른 쪽으로 한 단계 내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콘의 카메라 상단 부분입니다. 모드 버튼이 있고요. 지금 수동 모드라고 되어 있고,
라지 파일로 찍고 있고요. 파인, 아까 말씀드린 B급이 아니고 반원형의 파일 쓰고 있습니다. 셔터 값은 125, F 값은 13.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CF 카드, SD 카드 두 개 다 쓸 수가 있는데 CF 카드로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초점은 하나만 싱글 초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광 모드 중앙부 중점 측광으로 되어 있고요. 배터리 잔량 표시, 촬영 가능 매수 표시. 화이트 밸런스는 K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토 모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렌즈와 카메라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해가 잘 가시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또 질문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의 조리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